요즘 시간 가는 거 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0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고, 추석 연휴 기다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이 느껴지는 시기가 되면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점검해 보기도 하죠. 바로 그 순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처럼 삶이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럴 때는 큰 어른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어디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조언이 아닙니다. 바로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의 조언이에요.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가 남긴 어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정조의 일등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규장각 신하들이 평소에 보고 들은 정조의 언행을 기록한 어록집입니다. 정조는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의 언행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게 해서 반성하고 깨우치는 자료로 삼고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러한 정조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정조의 말인데요. 이 책은 평서를 붙이기보다는 각 어록을 충실히 옮겼습니다. 이 책을 엮은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초빙 교수이자 스토리텔링 관련 자문 등을 역임한 정창권 작가가 말하길 정조의 어록은 더 이상 사족이 필요 없을 만큼 명쾌하고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큰 어른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인생의 중요한 기준을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여러분께도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2장 오늘 하루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이 일찍이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가 아니다. 대체로 마음이 화평하면 기운이 화평해지고 기운이 화평하면 자연히 얼굴과 모습에 나타나 숨길 수가 없다. 이를 미루어 사람의 관상을 보면 십중팔구를 보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 인상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도 그런 게 내 얼굴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주위에서도 그걸 알아챕니다. 그때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나의 불안함을 파고들어 어떤 속임수를 쓸 수도 있어요. 결국 내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얼굴의 외모가 아닙니다. 바로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갖고 야 돼요. 정조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언어로 한때의 쾌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비록 미천한 마부에게라도 이놈 저놈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무려 조선의 왕인데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신이 부리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정조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이 여러 직원들에게 하대하고 또 재벌 사모님이나 자녀가 운전기사 등에게 막말을 하면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정말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걸까요?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내가 입에 담는 말을 점검해 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땐 내가 하는 말도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러면 그 고운 말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말이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죠. 내 마음이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무심코라도 하지 말자고요. 그게 곧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정조는 배움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먼저 요점을 파악해야 한다.
요점을 파악하면 만 가지 현상이 하나의 이치로 꿰어져 반만 노력하고도 배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모든 사물이 서로 연관되지 않아서 종신토록 힘써 외우고 읽어도 이루는 것이 없다. 여러분, 독서는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책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그 내용을 접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행위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내 삶에 도움이 되거든요. 정조가 말한 대로 만 가지 현상이 하나의 이치로 꿰어지면 힘든 일이 생겨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말 힘든 순간에 책을 읽으며 극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적은 길에 돈 말글 연구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칭찬합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자고요. 정조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것에도 조언을 했습니다. 빠른 효과를 구하지 말고 반드시 원대한 계획을 품어라. 이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이니 위아래 사람들이 항상 이 뜻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빠른 효과를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다이어트도 빨리빨리 살이 빠지길 바라고 공부도 성적이 빨리 오르길 기대하고요. 근데 빨리 되는 게 있긴 한가요? 뭐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빠른 효과를 기대하니까 삶이 괴롭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만 하더라도 구독자가 느는 속도가 제 마음 같진 않아요. 근데 이때 빠른 성과를 바라면 지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결실을 맺기도 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조의 여러 말들 중 이 조언을 특히 가슴 깊이 새기기로 했어요. 이제 금방 2021년이 올 텐데요. 여러분도 그때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나를 지치게 하는 욕심 담은 계획 대신 원대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정조의 또 다른 조언도 소개해 드릴게요. 선비가 처음 조정에 나섰을 때에는 명예와 절조를 먼저 힘쓰되 반드시 유배되고 옥에 갇힐 것을 각오해야 뒤에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뜻을 두고 있는 것은 오로지 좋은 수레와 귀한 벼슬에만 있으니 쇠퇴하고 비천하여 취할 만한 것 없이 평범한 것들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똑같네요. 옛날 사람들이 좋은 수레와 귀한 벼슬에 뜻을 뒀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잖아요.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이 아닐까요? 특히 정조가 말한 조정에 나선 선비는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잖아요.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초심이라고 하죠.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먹은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좋은 수레나 벼슬에만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진정한 가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듣게 되는 조언은 야,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너 참 예민하다. 이런 말 많지 않나요? 아니면 아,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런 식의 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말은 의외로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2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통하는 조언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나의 인상과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독서를 하는 법과 계획을 세우는 법, 초심을 잊지 않는 것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조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